노후 자본 관리의 모든 것.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가요? 이 영상 하나로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자본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연금은 나오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 큰 돈을 한 번에 써버리고 후회하시는 분들. 요즘 뉴스에서는 금리, 환율, 미국 연준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지만 노후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투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 영상은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돈을 오래, 안전하게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노후 자본 관리의 핵심 개념 3가지. 노후 자본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과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이 10억짜리라고 해도 그게 바로 현금이 되진 않습니다. 둘째, 얼마를 쓰고 있는가?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와 변동비,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를 나눠서 계산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계십니다. 셋째,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불편한 질문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고려하면 65세에 은퇴하신 분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어떤 재테크도 의미가 없습니다. 2부 노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신가요? 1.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 통장 잔고만 보지 마세요. 정기예금 중에서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 투자 상품 중에서 손실이 나서 못 빼는 것,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연금 외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는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월세 수입이나 배당금, 이자 수입 같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이게 생활비를 커버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3. 의료비와 돌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납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자기 수리비가 나가거나 경조사비가 겹치거나 자녀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런 돌발 상황을 위한 비상금이 따로 있나요? 4. 대출이나 보증은 남아있는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신용대출, 자녀 사업 보증. 이런 부채가 남아있다면 이게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은 위험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까요. 5. 자녀 문제로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독립 지원.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을 깨트리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본인 돈을 지켜야 합니다. 3부 생활비 구간별 자산 관리 전략.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월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 자산 관리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원 수준. 이 구간에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을 쫓기보다는 확실하게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현금과 예금 위주로 운용하세요. 당장 쓸 돈 6개월치는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CMA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 큰 투자는 최소화하세요. 주식이나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률 3, 4%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하세요. 월 생활비 200만원 수준. 약간의 여유가 있는 구간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액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정형 자산 70%, 투자형 자산 30% 정도로 배분하세요. 예금,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하되 우량 주식이나 배당주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손실이 나도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투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 넣으세요. 월 생활비 300만 원 이상. 여유가 있는 구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면 지키는 전략이 정답입니다. 더 불리려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 상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세금과 상속 계획도 미리 세우세요.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사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O.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들입니다. 실수 1.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투자. 원금 보장되고 연 8% 수익 나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의심하세요. 금융상품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은행 예금도 요즘 연 3, 4% 수준인데 8에서 10%를 준다. 그건 당신 돈으로 도박하겠다는 겁니다. 실수 2. 지인이나 친척의 투자 권유. 형님, 저 믿고 맡겨주세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투자는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나중에 돈 문제로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실수 3. 다들 한다는 말에 현혹.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이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다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속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상품일수록 조심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실수 4. 한 번에 큰 돈 투자. 퇴직금이나 집 한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는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투자하더라도 6개월 1년에 걸쳐 나눠서 하세요. 실수 5.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 자녀 사랑은 당연하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깨뜨리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3천만 원 줘서 나중에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은 안 줘도 나중까지 스스로 생활하는 게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5부 노후 자금 관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적어도 꾸준히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가 매달 50만원, 월세 수입이 매달 80만원,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원, 이렇게 합쳐서 매달 23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생활비 200만원은 충분히 커버됩니다.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쌓거나 의료비로 쓸 수 있죠. 반대로 5억이 있어도 그게 부동산에 묶여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총 자산이 아니라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마무리 불안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당장 큰 돈을 벌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노후 자본 관리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쓰느냐, 언제까지 써야 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2. 생활비 수준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적을수록 안정, 많을수록 방어가 중요합니다. 3. 고수익 보장, 지인 추천, 다들 한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4.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피해야 할 금융상품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스 환매조건부 채권, 사모펀드.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처럼 차분히 함께 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